안녕하세요, HBT의 로이카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그 에어소프트건을 꼭 튜닝을 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동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가스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에어소프트건들을 이렇게 옵션 품들을 가지고 조금 더 좋게 집탄을 튜닝한다든지 조금 더 작동성을 좋게 한다든지, 뭐 전자 트리거가 아닌 전동건들을 전자 트리거를 이식한다든지, 뭐 이런 튜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 네. 다 자기 만족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지탄 관련해서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 전동건에 뭐 강화 기어를 넣거나 전자 트리거를 넣을 때도 본인이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튜닝을 하는 건데, 튜닝 할 때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무조건 옵션품을 장착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 기어박스의 이런 조합이라든지 궁합을 잘 보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션품들 중에도 똑같은 이형식 기어박스인데 안 맞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옵션품들을 구매하셔서 튜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 트리거에다가 라이락스 보라돌이 호복고무 있죠. 그 호복고무가 예전부터 많이 좋다고 해서 많이들 장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동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자 트리거를 넣고 썼고, 단발 속사가 빠르죠, 전자 트리 같은 경우에. 근데 호복고무를, 보라돌이 호복고무 같은 경우에 호복고무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경도가 되게 연합니다. 그래서 마루이 제품이나 마루이 뭐 차세대 제품이나 전자 트리거가 아닌 일반 전동건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 경험상 전자 트리거를 장착한, 그 다음에 속사가 좀 빠른 전동건들에는 보라돌이 호복고무를 넣었을 때 더블 피딩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복고무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탄이 그 호복고무 입구에서 그 호복고무가 잘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무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탄이 올라오다 보니까 두 발씩 들어가서 박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전동건이 이렇게 부품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프로인 챔버, 그 알루미늄으로 된 프로인 챔버라고 있어요. 그 챔버를 또 사서 보내주셨는데, 이 프로인 챔버가 일반 VFC나 뭐 이런 일반 전동건의 챔버랑 형상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챔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야 장착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프로인 챔버가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인스톨을 못했어요. 안 맞아서. MCX였는데, MCX 챔버 같은 경우에 VFC 이제 순정 챔버인데 이게 좀 그 윗부분이 좀 낮아요. 근데 프로인 챔버는 높아요, 윗부분이. 그러니까 챔버 형상이 두 개가 다르게 생겨서 또 인스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동건에 100% 호환이 되는 옵션품인지 잘 확인하고 튜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동건 기어박스 튜닝 같은 경우에도 뭐 강화, 뭐 피스톤 뭐 이렇게 한두 개만 바꿔서, 물론 뭐 순정이 너무 내구성이 안 좋다고 하면 교환하시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지만, 그거 하나 교체한다고 해서 크게 막 엄청난 집탄이나 엄청난 작동성 향상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VFC 제품을 많이 썼으니까, VFC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연사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강화 기어 세트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튜닝이 하이토크 모터도 넣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자 트리거 이식 하시는 분들은 하이토크 모터까지 같이 하시면 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토크 그 힘이 좋기 때문에, 모터 힘이 좋기 때문에 발열도 좀 적고요. 모터 발열이, 순정 모터에다가 전자 트리거를 쓸 경우에는 또 전자 트리거가 이제 빠르게 막 속사가 반응이 훨씬 빠르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이 쏘게 돼요. 그러면 순정 모터는 투하가 많이 걸려서 또 발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 하이토크 모터를 넣어주는, 그 다음에 가스건들 같은 경우, 특히 핸드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리뷰를 했지만 논 틸팅 아웃바렐이 그 핸드건 모델로 나오면 논 틸팅 아웃바렐이랑 정밀 바렐 정도까지는 괜찮은 그 튜닝인데, 안에를 뭐 강화 시연, 뭐 강화 부품으로 싹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핸드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튜닝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막 옵션품, 뭐 건스 모디파이나 뭐 이렇게 옵션품들로만 조합을 해서 또 핸드건 하나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궁합이 잘 맞거나 부품 간에 이게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렇게 풀로 조립하는 이런 것들은 또 작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왕에 전동건을 살 때, 에어소프트건을 살 때 너무 이렇게 많이 오래 쓰고 싶으시면, 그 다음에 좀 순정으로도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처음부터 좀 평균 이상의 가격을 가진, 그 다음에 리뷰나 이렇게 써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순정도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델들을 처음에 사시길 권장드리고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너무 저렴한 모델을 샀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막 강화해서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옵션 가격을 따지다 보면 결국 뭐 GNG나 뭐 마루이 차세대나 뭐 이렇게 가격이 벌써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대신 뭐 튜닝을 했는데 만족을 하신다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동건의 튜닝은 본인의 만족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본인이 그냥 불만족하니까 튜닝을 하는 건데, 요런 그 GDR15 다스 같은 경우에는 기어박스가 독자이기 때문에 뭐 튜닝 할 게 없죠. 튜닝이라고 하면 정밀 바렐 정도만. 그 다음에 호복 고무는 제 경험상 그냥 순정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VFC 전동건들 같은 경우에도, VFC나 마루이 같은 경우에도 호복 고무는 그냥 순정 쓰셔도 돼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집탄에. 그래서 순정 쓰셔도 별 차이가 없음을. 그 다음에 다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독자 규격이기 때문에 기어박스 쪽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뭐 건들 수가 없어요. 옵션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RCX 그 다스 전용 옵션 모터가 나왔죠. 요 경우에도 제가 그 모터 교환하는 방법 영상에 이제 코멘트를 남겨놨는데, 당연히 순정품이 아닌 옵션품을 넣었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무상 AS가 처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뭐 자동차나 뭐 다른 가전제품이나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터 교환 주기도 됐고 이미 무상 AS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했고, 뭐 이 모터 인스톨도 자기가 순정인데 충분하다, 뭐 지금 순정 모터인데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순정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자기는 조금 더 단발해서 조금 더 반응도 좋고 연사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모터 구입하셔서 튜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건 사면 무조건 튜닝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또 많이 받고, 또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서 오늘 이 내용으로 리뷰를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전동건 튜닝하는 세부 영상 같은 거는 제가 업로드를 못하는 게, 전동건마다 너무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개인차도 많아요. 그 다음에 경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전동건 정비나 수리를 경험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대구 에어건 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동건 정비로는 탑일 것 같은데, 이제 경험이에요. 전동건 정비나 튜닝도 경험인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제 총 만지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안정적인 이런 세팅 위주로 외부에서 이렇게 정비를 맡겨주셔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뭐 맡겨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계셔서 지금도 뭐 거의 부업식으로 이렇게 의뢰 들어오면 튜닝이나 정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 DSG 세팅이나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는 튜닝은 저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뭐 몇 대 몇 기어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제가 또 문외한입니다. 그걸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손을 많이 대기 시작하면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내구성도 뭐 물론 좋아지는 튜닝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복잡한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순정해서 내구성 좋게 조금 더 강화, 그다음에 작동성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뭐 힘 세팅이라든지 모터를 교체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발열 적게 부드럽게 하는 뭐 이런 튜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꼭 해야 되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또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SNS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주변에 뒤숭숭한 일이 좀 생겨서 요즘 좀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리뷰도 좀 한동안 뜸했고 그다음에 요즘 조금 아껴야 될 때가 와서 장비도 더 구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게임도 자주 못 나가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리뷰할 거리 있으면 이렇게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